그리고 나중에 제가 다음 이거 이제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에 제가 녹음할 겁니다. 자, 1번 비탄치역기부터 불러드릴게요. 자, 1번은 방사선, 동위원소, 원소 이런 거 안 됩니다. 2번은 시계방향, 3번의 1은 변질, 그 다음에 4번의 1번은 전선면, 2번이 전선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팔렘전선, 분란전선, 정체전선, 회색전선. 순서는 상관없이 4개 다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6번은 온대적이야, 7번은 열대적이야, 태풍 안 됩니다. 8번은 태풍, 9번은 장열, 그럼 열이라 쓰셔도 돼요. 10번은 정향점, 11번은 위험 안정. 순서대로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복습하기 문제 한번 볼게요. 1번은 정답이 2번이었죠. 그래서 색칠 안 돼 있는 애들 개수가 제일 많이 다를까?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일기기호 해석하는 거였습니다. 자, 풍향은 꼬리가 어느 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북동풍이라고 써주셔야 될 거고, 기압은 1010.4헥토파스칼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기호는 15도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니은 디귿,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서 4번은 니은, 5번은 니은 디귿입니다. 딱 절반, 오늘 수업까지만 들어보면 딱 절반 들으셨고요. 다음으로 딱 여러분들 한 달 나가요. 여러분들 다음 주 혹시 계약 또 가나요? 다다음 주 가요? 가면은 그럼 이제 가서 이제 반대치 받나요? 몇 반인지? 똑같죠? 일단은 아까 테스트는 진짜 딱 정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 제가 위주로 이제 좀 구성을 해봤는데, 간혹 가다가 특히 이제 첫 번째로 말다 헷갈려 하시는 게 이제 온대적인 문제를 하더라도 보통 이제 태풍 문제를 그런 많이들 무서워하시던데, 얘는 이제 왜 위험망이랑 안전망을 태풍에 전하는지 한번 직접 본인이 적용해보시면은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직접 본인이 풀어봐야 된다, 잘 모르겠으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까지 해서 그래서 어떤 공기와 관련된 이제 내용을 저희가 마무리하고 이제 저희 두 번째 음악을 부분은 해수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총 저희가 10주 강의하는 것 중에 오늘 하는 내용이 저는 제일 쉽지 않나라고 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을 하시면서 만약에 통합과학 공부를 하셨더라면은 어느 정도 한 문제 배우셨을래요. 뭐 예를 들어서 편수풍이 어쩌네, 뭐 해류가 어쩌네, 거기에 뭐 염류가 어쩌네 이런 거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아마 가장 쉽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저희 안 배웠던 내용부터 마무리하고 이 대립 쪽에서 그러고 뒤에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저희 앞에 배웠던 내용을 대충 조금 복습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 저희가 저번 주에 배웠던 핵심 키워드가 원대적 기압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앞에 어떤 얘기들을 했었냐면은 기단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 기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전선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특정 지역의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다 비슷비슷하게 이제 성질을 갖고 있는 애들을 우리는 기단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그래서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게 되면은 전선면이라는 게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선면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질이 다른 두 공기의 경계면이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었고, 대표적으로 그 전선이 잘 나타나는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온대저기압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온대저기압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열대지방에서는 열대저기압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게 태평양에서 풍속 17m/s 이상의 조건을 달성을 하면 그게 태풍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5개는 들으면은 그냥 아 그렇구나 라고 납득이 되는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신 공부를 하실 때도 여기는 그냥 받아들이시면은 어느 정도 문제를 푸실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요 뇌우랑 국지성호, 강풍, 뭐 흑설, 황사 이런 애들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이 각 현상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우선은 자 우선은 뇌우랑 국지성호가 좀 같으면서 달라요. 그래서 제가 각각 설명을 하면서 뭐가 같고 다른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일단 뇌우의 정의를 제가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얘는 어떤 거를 이제 뇌우라고 하냐면은 소나기성 강우 플러스 천둥 번개가 같이 칠 때를 우리는 뇌우라는 기상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비만 내는 거 말고 뭔가 좀 시끄럽고 번쩍번쩍해 그런 게 바로 뇌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뇌우는 보통 어떤 경우에 잘 발달하냐면은 이런 표현을 써요. 불안정한 대기에서 잘 발달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에서 상승기류가 잘 발달한다, 즉 저기압이 잘 발달한다라는 얘기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뇌우가 우리나라에서 언제 많이 일어나냐? 여름철에 특히 많이 일어나는데 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상승기류를 만드는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땅이 있어요. 그러면은 햇빛이 특이하게 특정 부분에만 빛을 막 이렇게 쪼는 거야. 그럼 이 부분에만 빛을 쪼면은 부분만 어디 올라가는지,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정 영역만 가열하는 걸 바로 국지가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주변부보다 여기 지역에는 이 공기의 온도가 높을 때는 얘가 두근시를 하고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상승기류가 잘 발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잘 발달하나? 지역적 원인에 의해서 잘 발달하는데 사탐이나 이런 데서는 제 기억에 뭐 편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산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공기가 가만히 그냥 산이 있네 이런 거 막히는 게 아니라 공기가 이제 택하는 길을 이렇게 산을 타고 올라가거든요. 자, 지역 때문에 공기가 막 부딪히면서 타고 올라가니까 이때도 어쨌든 공기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공기 상승기류가 발달할 수 있는데 뇌우를 만들 만큼 뇌우를 일단 만들려면 구름이 굉장히 높게 이렇게 높고 두껍게 이렇게 위치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적응 중이었을 때 정라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국지성간에만 일어날 때 주로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얘는 여름철에 잘 발달되는 애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뇌우라는 구름, 이 기상현상이 일어날 때 구름이 발달하는 단계를 보통 저희가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적은 단계, 성숙 단계, 소멸 단계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보통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봐주실 게 뭐냐면은 공기가 이 구름 안에서 위아래로 즉 수직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봐주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선은 이 네오라고 하는 얘가 일단 만들어지려면 구름이 일단 있어야 돼. 그렇게 되려면 아까 제가 필요 조건이 뭐라고 했죠? 상승 기류가 일단 굉장히 세게 발달을 한다라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상승 기류만 존재를 해요. 이런 식으로 최초에 발달을 할 때는 상승 기류만 이렇게 발달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이 구름이 이 최대한의 두께를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상승 기류랑 하강 기류가 섞여서 발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 지역이 따로 있고 하강 기류가 나타나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네오라는 기상현상이 관측이 될 때는 이런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같이 발달해 있을 때 보통 가무가 일어난다. 그리고 함께도 많이 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단계를 우리 상수 단계라고 앞으로 부를 겁니다. 자, 납득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예전에 이런 거 배웠었어요. 중2 때 뭐였냐면은 이런 거 혹시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어떤 거 배울 때 배우냐면은 비가 왜 내릴까요? 구름이 왜 만들어질까요? 이런 얘기 하면서 무슨 빈정설이니 병합설이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고이 지구과학 때 직접적으로 이거 물어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구름 다루실 때 이걸 좀 기억하고 계시면 편한데, 빙정설이라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얼음 알갱이 주변에 수증기가 이렇게 막 붙어가지고 얼음 알갱이가 커지면서 이게 떨어지면서 비가 되는 거예요. 라고 해서 얘는 보통 차가운 비가 내린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이런 걸 한번 배웠었고, 자 이거 얘기하는 다 이유가 있어요. 자 병합설은 뭐냐면은 쟤는 다른 말로 해서 따뜻한 비가 내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냥 뭐 어떤 얼음 알갱이들이 막 합쳐지는 게 아니라 이게 예전에 저희가 배웠던 병합설이었어요. 이게 이제 중학교 때까지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내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 이제 이 구름에 만들어질 이유가 어떤 거냐, 바로 이 빙정설입니다. 주로 이 구름이 발달하는 데는 중위도인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자 왜 제가 빙정설을 이제 강조를 하냐, 구름이 굉장히 높게까지 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대륙권은 올라갈수록 기온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구름 높이가 보면 10km가 넘었죠, 그렇죠? 10km 상공 정도에서 대기 온도로 영하 30도에서 40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굉장히 온도가 낮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은 수증기가 있다 그러면은 100%는 아니고 한 99.9%는 얼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구름 안에서 뭔 일이 일어나냐? 자 상승기류, 하강기류가 있잖아요. 이 빙정이라고 하는 알갱이가 이 상승기류, 하강기류 타고 막 왔다 갔다 해요. 자 처음에 여기서 얼음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자 이게 얼음 알갱이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근데 얘가 어쨌든 중력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막 수증기가 붙으면 얘가 떨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근데 하강기류를 탔네. 너 어떻게 뭐 흘러가다가 또 상승기류를 탔어. 자 그러면은 특정 온도를 이제 높이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얘가 주변 온도가 영도보다 높기 때문에 이 빙정 알갱이가 녹을 거란 말이야. 그럼 좀 작아지지. 그럼 다시 또 상승기를 타고 올라가. 또 주변에 붙어. 떨어져. 근데 하강기류가 쭉 타고 있으면 이때는 이 빙정이 녹으면서 비 혹은 뭐 눈 혹은 우박 이런 형태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강우가 잘 관측되는 겁니다. 왜? 하강기류가 비를 뿌려주니까. 밑으로 이제 입자가 내려가 이렇게 만드니까. 그래서 강우가 이 단계에서는 주로 어디서 이제 강우가 관측되냐면은 하강기류가 있는 곳에서만 강우가 관측됩니다. 그래서 내우와 같은 현상들, 관계 같은 현상들도 이제 이 하강기류가 있는 곳에서 주로 관측이 되는데, 이것도 하강기류랑 관련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관계 어떻게 치는지 뭐 좀
찾아보거나 그런 적 없습니까? 본기가 왜 쳐요? 어릴 때는 그냥 시끄러우면 그냥 번쩍번쩍 털어냈죠. 자, 사실 뭐 이런 말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관계라고 하는 거는 막 땅에서 뭐 나오는 거나 뭐 이런 얘기를 얼핏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사실은 이 전자, 우리가 중학교 때 처음 배울 때 전기가 흐른다라고 하는 거는 전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자, 아까 우리 구름 봤을 때 성수 단계에서 막 상승기류나 하강기류가 막 섞여 있었죠.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구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전하랑 전자가 분리가 돼갖고 막 돌아다니다가 특정 이 구름 밑에 이런 식으로 음전하가 막 쌓이게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음전하가 쌓인다는 거는 좀 물리가 갑자기 나서 좀 미안한데 그냥 듣기만 하세요. 전하, 즉 얘가 갖고 있는 어떤 전하량의 차이랑 이 땅바닥이 갖고 있는 전하량의 차이가 점점 늘어난다는 거야. 예전에 전하 배울 때는 미끄럼틀 막 이렇게 배웠을 거야. 높이로 그냥 쫙 늘린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은 전압이 어느 순간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땅에 바로 전하를 꽂아줄 수 있는 조건이 되게 쉽게 계속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어느 순간 공기에서 방전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 이제 밑으로 공기가 파치치 가고 이렇게 치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 위에서 이런 내우가 근처에 있는 지역을 지나가게 되면은 관계가 한 군데 넘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 치냐면은 반짝반짝 이러면서 밑에서 막 미친 듯이 쳐요. 여러분들 그 특정 지역에만 있으니까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이 내우라는 형성도 어쨌든 전하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강기류가 있는 지역에서 주로 잘 발생을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소멸 단계입니다. 그래서 소멸 단계 접어들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구름의 이제 두께며 폭이며 이런 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구름은 항상 생성에 뭐랑 관련이 있다? 상승기류랑 관련이 있다. 걔의 적은 하강기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강기류가 발달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점점 이 구름의 세력이 약해지는 때다. 그것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뭔가 이 빙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빙전의 크기를 키우고 물방울들을 합치고 이런 일들이 쉽게 이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위의 층들이 더 사라지면서 점점 강도가 약해질 거예요. 위에서 물방울을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주로 아시겠죠? 그래서 2단계에서는 다시 강도가 줄어들게 된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뇌우라는 현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구름의 생성 과정이더라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앞의 내용이랑 되게 비슷한 게 많아요. 내용이랑 똑같이 우박이라는 현상도 이 대기가 굉장히 불안정할 때, 즉 구름이 높은 곳까지 발달을 할 때 잘 발견될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제가 빈정선을 그려서 설명을 한 건데, 자, 빈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얼음을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녹으면 비가 되는 거고 안 녹았어. 그러면은 요만한 크기의 돌덩이가 밑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과정이 이런 식으로 구름으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빙전 근처로 수증기들이 계속 달라붙으면서 빙전 크기가 커지고 그게 빙전의 크기가 점점 커지다가 이 중력을 못 이기게 되면은 뚝뚝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바로 우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박 같은 경우에는 열대지방에서는 거의 관측이 되지 않고 상공의 이 기온이 많이 낮은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에서 주로 이 우박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빙전의 수증기가 이렇게 발라붙으면서 내려가게 되는 거다라고 그것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당연히 이 우박이라고 하는 이 기상 현상은 아까 위에서 봤던 내우가 관찰될 때 같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걸 연결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강풍 같은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 지금은 내신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학습하시는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1, 2, 3, 4번 중에 강풍에 대한 설명 하나 끼워놓고, 자, 강풍의 조건이 뭘까요? 이런 걸 현재로 놓고, 강풍이라는 거는 풍속이 13m/s 이상의 바람이 10분 이상 지속될 때예요. 이런 것들 숫자를 좀 바꿔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풍이라고 하는 기상 현상을 내가 강풍이다라고 하려면 기준치가 뭔지를 내가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가끔 재난분자에 뭐 강풍주의보 불었다, 뭐 강풍경보 불었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이 조건을 일단 충족을 한 애가 지금 기상이 그렇게 관측이 되니까 여러분한테 문자가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강풍은 여러분도 체감을 하시겠지만 주로 겨울철 혹은 이 바닷가에서 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다음 폭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느 경우에 우리가 얘를 폭설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이제 기준치만 외워두시면 되는데 이 둘 중에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은 그게 폭설이에요. 진짜 이거 어떻게 못 없앨까? 자, 그래서 한 시간에 1cm에서 3cm 이상의 눈이 오거나 혹은 24시간 안에 적설량이 이 정도의 기준을 만족을 하면은 그게 폭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나라는 그럼 주로 이 폭설이라는 현상이 일단 겨울철에 발견되는 건 알겠는데, 자,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지역은 서울이니까 서울은 주로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 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굴이 만들어졌죠? 우리 앞에서 기다리 팬티를 했잖아요. 기억납니까? 내신 때 가서 훌륭하게 하겠다. 자, 우선은 시베리아 기단이라는 거는 고기압이었기 때문에 그 고기압의 바람이 불어 나오면서 황해를 건너게 되면은 황해 바다가 상대적으로 그 기단보다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으니 그래서 그 기단이 일단 열도 공급을 받고 수증기로 공급을 받는데, 자, 우선 따뜻한 곳을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무조건 상승기류가 그 지역에서 발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 그 상승기류를 타고 공기가 올라가면서 눈두름이 쫙 만들어진 다음에 서울로 도착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북치성우 혹은 집중호라고 하는 건 뭐냐? 얘도 기준치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 세 가지 기준 중에 한 가지만 만족이 되면은 우리는 북치성우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일단은 만들어지는 조건이 적은형 구름, 즉 좁은 영역 안에 비를 굉장히 많이 뿌릴 수 있는 대기 조건이 발달을 하면 되는데, 그것도 대기가 불안정할 때부터 그런 현상이 잘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국지성호도 대기가 불안정하면은 잘 관찰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황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황사는 일단은 여러분들 익히 알다시피 어디선가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거다, 여기까지는 알고 계시는 사실일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이해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황사가 어떤 조건을 잘 갖춰졌을 때 그렇게 모래바람이 불어오냐, 이제 이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무작정 모래바람이 그냥 불어온다 이렇게 이해하실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우선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일어나는 이 황사라는 현상의 모래 공급처는 어디냐? 이쪽에 있는 이 사막에서 주로 공급이 됩니다. 이쪽에 있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적양으로 표시된 이 지역이 이제 주로 사막 고원이 발달해 있는 지역인데, 여기서 이제 주로 상승기류가, 자,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게 사막이야, 사막. 사막입니다. 자, 이거 모래바람이 있을 거야. 사막을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바람이 안 불면은 거기서 하늘은 맑아요. 자, 근데 여기서 어떤 이제 현상이 일어날 때를 가정을 하는 거냐? 이 모래 입자를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상승기류가 발달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상승기류가 발달한다는 거는 이 지표면은 저기압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앞에서 고기압 저기압 배웠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상공으로 올라온 공기는 무조건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은 대기대순환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근데 이 위도 때는 30도부터 60도 사이니까 편수풍대란 말이에요. 자, 편수풍은 어디서 어디로 불어요? 애매하게 이런 식으로 불잖아요. 편수풍 동쪽으로 불어요. 그래서 얘가 동쪽으로 기동을 해요. 넘실 바람을 타고 제트기를 타고 머리가 이렇게 옮겨오다가, 자, 우리나라에 딱 왔는데 이 상공은 화강기류가 발달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모래 입자
그래서 봄철 되면은 어디든 그렇게 모래가 많이 쌓이는 거고 꽃가도 많이 쌓여 있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 조건, 즉 이 모래가 많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저기압이 발달을 하고 그 모래를 받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고기압이 발달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황산화 현상이 잘 발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무슨 우리나라는 타깃을 딱 집어가지고 모래를 뿌리냐 그게 아니라 당연히 이건 일기도가 지금 굉장히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고기압이 일단 보이는 지역마다 그냥 모래를 다 뿌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략적으로 제가 한번 그려줬고요. 자, 바로 이제 승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 번까지 풀고 시작해줬다가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을 드릴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1번입니다. 친절하게 우선은 각각 기상현상이 뭔지 일단 위에는 설명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신 문제를 푼다고 한다면은 저 나쁜 선생님이다 이렇게 빈칸 뚫어놓을 수도 있으니 나중에 것은 그림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우선은 내부의 상승 단계에서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같이 함께 나타나냐라고 했는데, 자,
그림 한번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볼게요. 적은 단계, 처음에 구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단계는 상승기류만 세게 발달을 한다라고 했고, 초속 단계에서는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구분이 나눠져서 존재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구름이 없어질 때쯤에서는 하강기류만 발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억은 없고요. 자, 폭설, 이것도 아까 제가 비단의 편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이 서쪽에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따뜻한 환경을 지나오면은 상승기류가 발달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폭설이 내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답은 기억 니은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선생님 왜 B는 안 됩니까? 이쪽에서는 차가운 기전이 건너지 않기 때문에 폭설이 잘 안 내려. 여러분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지역은 여기 남쪽은 잘 눈이 안 내리는 걸로 유명하죠.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왜 부산은 눈 오면 난리가 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칠까? 실제로 제가 진주라는 동네 3년을 산 적이 있는데 여기에 있거든요. 눈이 진짜 단 한 번도 안 왔어요. 근데 1cm 눈 온다고 무슨 10cm 오지도 않았는데 자동차가 돌아다니는 거야 동네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산이라는 동네 눈이 안 올까? 근데 웃긴 게 이 목포나 이런 동네 눈 많이 옵니다. 같은 유도대에 있는. 신기하잖아요. 왜 눈이 안 와? 여기 같은 위도에 어떤 도시 여러분이 있는지 아세요? 도쿄도 눈이 안 와요. 지금 날씨에 도쿄 가면은 이렇게 입고 가면 땀 흘려요. 진짜로. 왜 그럴까? 자, 우선은 물론 찬공기의 영향을 좀 덜 받는 것도 있기는 한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은 뒤에서 설명할 건데 듣기만 하세요. 이쪽 주변을 지나가는 바닷물이 여기 있는 바닷물보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 바닷물이 주변으로 막 열을 내뿜어. 그러니까 인공 핫팩 같은 거야.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주변에 따뜻한 온도가 높은 데가 자꾸 흘러가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데우는 거예요. 두 번째, 시베리아 기온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겨울에 일본 여행을 가시면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비를 내렸는데 너무 따뜻하거나 너무 덥다거나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자, 2번은 집주모랑 우박이 가는 지금 그림이 나타나 있고요. 자, 아무튼 일단은 뭔가 떨어지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상승계율, 즉 저기압력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기억 만든 거고. 자, 그 다음에 니은. 조금 부가 설명을 하면은 강한 저기압이 있다라는 거는 뭐가 세다는 거냐면은 상승기류가 세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노래는 이런 식으로 바꿔서 보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니은 맞고, 자, 그 다음에 우박 같은 경우에 제가 네오 설명하면서 이 빙정이랑 알갱이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크게 커지다가 떨어지는 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자, 정라운이라고 하는 거는 저군을 쉽게 얘기해서 한 종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 저군이 뭔지만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저군은 폭이 좁고 이렇게 높이가 높은 두께가 두꺼운 구름오리를 저군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정라운에서도 발달할 수 있는 애들인 겁니다. 저군이랑 카테고리 안에 정라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답은 기억니에 디귿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좀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조금 쉽게 풀릴 수 있었을 텐데, 자, 우선은 여러분들 프린트를 보시면은 사막이 있는 요 B 지역의 저기압 위주로 발달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아까 황사가 우리나라에서 잘 일어나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를 여쭤줬어야 돼요. 첫 번째, 이 모래기가 많은 지역에는 저기압이 발달했어야 됐고, 두 번째, 그렇게 편서풍을 타고 날라온 모래알갱이를 이 우리나라를 떨궈주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고기압이 발달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나사를 보니까 설마 백령도가 우리나라가 아닌지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우리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백령도에서 6일에 보니까 한산도가 높아. 그 말은 이 모래 입자가 많이 내려왔다는 걸 위해서. 그럼 이날 다른 날보다도 다른 날에 더 기압이 상대적으로 높은 날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수 있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억부터 보면은 황사의 발원지는 B 지역보다 A 지역이냐라고 물어봤는데, 발원지는 저기압이 발달하는 B 위치죠, 그렇죠? A는 상대적으로 지금 고기압이 발달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성지고요. 그다음에 니은 3월 6일에 백령도는 하강기류가 더 셌을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래주가 많이 밑으로 내려왔겠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 그다음에 디귿 사마귀 면적이 줄어들면은 당연히 모래를 끌고 올 지역이 없어지다 보니까 횟수도 같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기 때문에 정답은 디귿입니다. 자, 저희는 쉬었다가 8시 정강 시작하겠습니다. 테스트지 왼쪽에 보내서 가져갈게요.